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안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은 다 올랐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외 지수도, 다우산업 지수도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2%. 많이는 아닙니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뭐 델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사뭇 좀 달랐습니다. 물론 뭐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나스닥이나 이제 지금 다우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꾸준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견조했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그러한 지금 현재는 전쟁의 판단이 트럼프의 최종 사인, 여기에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감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사인하면 오히려 시장에 조금 조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해볼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미국 시장의 금리도, 지금 10년짜리가 4.44잖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는, 요구가 시장 내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이 판단할지, 지금은 아무래도 고비점에 와 있는,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이제 지금 보면은 다우공업 지수는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요,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2조 원. 그 다음 외국인들이, 보면은 뭐 7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기관이 사들였거든요. 기관 사들였다고 하는 것은 ETF 쪽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ETF 쪽에서 매수에 들어왔으니,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버텨주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중동 위기감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도 안정감을 취했고, WTI 유가는 1.49%, 브렌트유는 1.9%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값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금값도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상황으로 시장 종합으로 놓고 볼 때, 종합적인 시장의 평가를 볼 때는요, 안 좋은 게 상승 종목 수가 너무 적어요. 206개, 668개가 하락. 나스닥 지금 현재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해요. 309개 상승에 하락은 1392개. 이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서 시장에 지금 현재는 모든 소용돌이가 두 종목 플러스 레버리지로 몰려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는 게요. 지금 시가총액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는 6,600억 원이죠. 6조,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6,600조. 너무 기니까 이게 지금 잘 안 쉬어져요.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6,600조.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안 줄었어요. 외국인 지분율도요,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에 와 있어요. 39%.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한 30% 초반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이게 안 팔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자기네들도. 이거 줄여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지? 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39%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6,600조를 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2,000조, 무슨 그 다음에 하이닉스 뭐 1,600조 뭐 이렇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은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6,600조라 하더라도 두 회사의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금년도가 500조가 넘어요. 그러면 퍼10 이하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600조. 그렇죠. 610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617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전체 영업이익을 더해봤자 20조가 안 넘을 거예요. 이거 코스닥 쪽으로 돈이 안 가는 이유가 맞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요번에 무슨 뭐 젠슨항이 온다 그래가지고 LG 그 다음에 뭐 현대 이런 것들도 지금 테마가 있긴 하지만 다른 코스닥 쪽에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겠는 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재료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지금은요. 아니 어차피 ETF 쪽에 지금 보면은 저기 뭐 반도체 장비 ETF라든가 다른 ETF도 팔아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 ETF의 구조상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몰려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이번에 인정해 주는 바람에 단일 종목 ETF로 가는 거잖아요. 단일 종목 ETF로 가면 뭐가 좋죠? 올라갈 때 2배 먹고 내려갈 때 2배 먹어요. 이러한 상태가 다음 주에도 지금 현재는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6월 3일에 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요. 6월 3일이 선거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변수고 그 다음에 또한 캐비너시가 미국에 이제 지금 연준 위원장이 되면서 일단의 금리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부담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고비가 된 변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게 지금 보면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 금리에 대한 향방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 해소가 되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인하게 되면 악재가 해소된다고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금리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유가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모든 지금 현재는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 주가의 수준 자체가 이 상태에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보면은 목표 주가를 3배 올려놓은 거로 볼 때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상승 가능성이 5.5 대 4.5로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5.5 대 4.5로 저도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방향 바꾸면 잘 안 맞더만.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는 5.5 대 4.5로 그 방향을 조금 약간은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둘이 비교하면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D램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범퍼가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범퍼가 있는데 하이닉스 반도체는 HBM 이런 쪽밖에 없어요. 파운드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단일 종목 ETF가 1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가 2등 그 다음에 지금 보면 MLCC 이번에는 MLCC가 이제 기판 쪽에 붙으니까 그 MLC 관련 쪽이 계속해서 일단은 수요를 받는 그런 상태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캐나다에서의 지금 잠수함 수주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역시 일단 조선 관련 쪽 이런 쪽이 그 뒤를 바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역시 이제 현대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성은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 거 볼 때는 지금은 조선과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서 승부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주가지수는 금융과
그 다음에 기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조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목은 좀 더 타이트하게 뭉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불행한 일이 아직까지는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국민 성장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다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특별히 코스닥 시장의 부양책을 인위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죠.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제공되지 않는 한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그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은 바이오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이끌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지금 현재는 테마가 맞아서 올라가게 되면 6월 달에 학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 인위적인 반등을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주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로봇과 현대차, LG그룹이 올라간 것에서 다음 주 초반에는 LG, 현대차의 반등보다는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반등이 좀 더 세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서 전력과 전선 같은 종목군들이 역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요일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 나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국 시장이 강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시가모랩에는 강보합 출발해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초반에 우리 이제 지금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그 강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고점 한번 때리면은 한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 본장에서 본격적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 본격적 상승이 나오겠지만 상승 시에는 매도 이후 현금화, 그 다음에 후반부 다시 재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즉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매수는요, 한 번 매도가 가능해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시가물에 매수한 다음에 반등할 때 한 30분 전에, 8시 30분 전에 반등할 때 매도하고, 그 다음 본장에서 흔들릴 겁니다. 9시 30초까지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잡아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 물량을 잡아서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밀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잡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 매도 끝에 가서 한번 매수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매수하고 넘어가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전력과 전선 관련 종목, 이쪽으로 테마를 집중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초반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승의 바톤이 내일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와 전력이 좀 쉬었거든요. 전력과 전선 쪽으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요, 지금 엔비디아도요, 지금은 전력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력과 전력이 전력선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선, 구리선, 광전자선, 이런 것들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표면적인 그러한 지금 현재는 대화가 이어질 것이고, 대화 가운데 엔비디아와 이제 젠슨하운과의 대화 가운데 일단은 그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의 힌트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전선과 그 다음에 전력, 이런 쪽이 오히려 로봇보다는 우위를 좀 점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드릴게요. 종목은 나열하듯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첫 번째 종목은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설명이 그렇지만은 일단 음선 맞았어요. 음선. 그렇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80%가 전부 다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인버스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목표가를 3배 올려놨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목표가를 3배 올려놓는 바람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군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저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건 음선의 모습을 맞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임단협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서 약간 부담이 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담이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요.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를 좀 위협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총이 코스피 절반 넘었거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지금 보면은 턱밑까지 쫓아온 모습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도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네요. 한 종목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얘기 안 할게요. 삼성전자는 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그 밀어 올리니까 SK를 밀어 올리니까 삼성전자가 같이 밀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어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HPSP,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땐 발근이죠. HPSP는 3일 연속 음선인데 얘 왜 내렸나 모르겠어요. HPSP는 실질적으로 HPSP가 내려갈 만한 그러한 상황인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내려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HPSP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내려가면서 48,650원 여기에 끝났거든요. 지금 우리 그 고압소서 어닐링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뭐 글로벌 탑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만약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HPSP가 코스피에 있었으면 올랐죠. 공매도 과열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저점 매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번엔 장비 말씀드렸으니까 소재 쪽에서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잘 내려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3일 연속 음선 맞았습니다. 사기 좋은 가격대로 왔죠. 근데 이게 반도체 장비 쪽이나 소재 쪽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또 빼면, 그렇죠, 빼면은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55,300원, 예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시가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가 매수 가능한, 프리마켓 시장에서 시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충분히 반전 가능성이 있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지분도 삼성전자가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사실 포토 레지스트 쪽에서는 또 발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한 그런 한 10개 이내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역시 소켓 종목입니다. 얘도 3일 연속 내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왜 내려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 있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이거? 120일 이동평균선이 93,000원인데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렸어요. 이거 어디까지 밀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노공업도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이 돼 있어서 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다른 지금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공매도 걸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반도체 검사용 소켓, 이런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발군의 지금 현재는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규모를.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공업 중에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HD 현대중공업.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는 지금 보면은 종목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했는데 0.28 정도로 올라가면서 음선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음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이제 아무래도 잠수함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조선 쪽에서 그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선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의 모멘텀 재료로서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장보고 지금 현재는 3, 배치 2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러한 상태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태평양 건너간 잠수함을 지금 타본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엔진 이 엔진이 발전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PS 일렉트로닉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지금 현재는 흐름이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9.54, 고점 올라가다가 9.54로 빠져버려가지고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공급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매수 유입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 기반도 만만치가 않아서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PS 일렉트릭은 지금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서 수요 기반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FHIC입니다. RFHIC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조정을 했죠. 3일 연속 조정을 하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현재는 내려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제 지금 RFMW와 글로벌 유통계약 체결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확장 가능성, 매출의 확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내려갔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지경이거든요. 이게 코스닥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지, 코스닥 150 종목이라. 그리고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과 이제 지금 보면은 로봇 종목이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는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젠슨호남 오기 때문에 일단 로봇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은 활발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현대모백스라든가 그 다음에 LG와 연관된 로버스타,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것들도 그다음 도산 로보틱스까지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초반 강세가 나오겠지만 중반부에는 조금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바통을 LX 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전선주라든가 LS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넘길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자동차의 지금 로봇 부분을 다 이쪽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은
현대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13.12인데 현대 모비스는 고점이 장중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 무벡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보다 무벡스도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 모비스를 일타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 자동차를 끼고 있으면서 지금 현대 자동차의 모든 그 로봇 관련해서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BH와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BH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뭐 지금 보면은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론 BH 같은 경우에도 FPCB 쪽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기와 비견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와 그 다음에 그 삼성전기가 또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전기가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런데 조정을 했어요. 그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바로 올라가도 되지만 하루 이틀 조정하고 올라가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상황까지 일단은 도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요, 지금은 이스페타시스가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조정의 끝 마무리?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조정의 끝 지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까지는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수페타시스는 고다층 인쇄 혈육기판, 그래서 MLB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는 MLCC 있거든요. 그렇죠. MLCC인데 이게 지금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주력기판이 이제 BGA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그 MLB인데 구조적인 특징은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연결해 주는 거를 또 쌓는 거 어디다 쌓냐 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 고다층 판에다가 쌓는 거예요. 서로 본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와 그 삼성전기가 만나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왜 안 오른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연도 말씀 안 드렸는데 삼연도 같은 로봇 관련 종목으로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했는데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LS 일렉트로닉스는 조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의 마무리 지점 정도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제 전력이 요번에 젠슨하게 오면서 로봇이나 지금 로봇 관련 쪽이 먼저 올라갔지만 자동차하고 이제 지금 현대차와 LG전자.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전력 아니면 커넥트거든요. 미국 회사도 커넥트 회사가 있어요. 그 커넥트 회사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커넥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LS가 많이 가깝긴 하거든요. 그렇죠. LS도 많이 가깝고 그 다음에 단자공업, 우리나라의 한국 단자공업이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그 커넥트는 자동차용 커넥트고 전선용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LS 이런 쪽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그 눈길을 띄는 그런 모습이죠. 전선 관련 쪽은 그래요. 전선 관련 쪽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LS라든가 전선하게 오면서 로봇이 아니라 전력과 전선, 커넥트 관련 종목 이런 쪽이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가지 않겠는가, 약간 바뀌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정시 매수할 수 있고요. 24만 원이 주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하지만 조정시 반등을 통해서 30만 원대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종목으로는 산일전기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따로 같은 비슷한 업종이니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강세, 그 다음에 조선 강세, 그 다음에 전력과 그 다음에 전선 이런 쪽이 뒤를 바칠 것이다. 젠슨항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로봇과 LG그룹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강세가 나오겠지만 그 강세가 금요일날 강세처럼이 아니라 조금 후반으로 밀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집중을 할 때는 집중되는 종목 쪽으로 우리도 다 몸을 실어야 됩니다. 코스닥 가지 말고 지금은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닥 가면요. 그때 참여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시장은 55대 4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 지금 현재는 시각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집중, 선택과 집중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